혹시 연극영화과 나오셨어요? 연극을 했었긴 했는데 누가 연극 얘기해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 하시는 게 그런 거 뭐 알지 않으면 저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아니면 네네네. 생각이 제가 약간 들었어요. 네. 공연하는 그쵸. 공연하는 치킨집 뭐 이런 거 약간 제가 컨셉이 들어서 사실 저는 남문통닭 관련해서도 들어보긴 했는데 오늘 처음 왔거든요. 네. 네, 여기 원래부터 통닭거리로 그 전서 영화가 나오기 전서부터 그렇죠. 여기 유명한 수원 통닭거리예요. 수원 통닭거리. 수원 통닭거리고 대봉 통닭, 용성 통닭, 지미 통닭 여기 다 토커집들이 여기 통닭이 굳이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알려진 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15년 전부터 좀 알려진 것 같고 그전에는 한 40년, 50년 된 통닭집들이 몇 개가 있었죠. 모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원시에서 팔달문이라고 하거든요. 팔달문, 장안문 이런 이제 유적지가 있으니까 관광 코스예요. 그러면서 통닭집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통닭집이 커지고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수원 분들은 잘 아시죠. 주말에 오면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통닭집들이 뭐 대단하게 막 줄을 막 쓰고 그래요. 예. 그럼 장안문이 남문인가요? 장안문이 공식 칭은 장안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 수원 분들은 북문이라고 불러요. 북쪽에 있다 그래서. 팔달문은 팔달문은 이제 남쪽에 있다 해서 남문이라 불러요. 이 수원 통닭거리가 남문에 근접하고 있어서 남문 통닭거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문 통닭 골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을지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공구상가나 이런 것들은 좀 네. 몰려 있으면서 시너지가 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네, 도움이 됐냐고요? 도움이 어느 정도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있는데 제가 그 외식만 한 8번째 하는 거거든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그 중심사 같은 데 가면 그 번화가에 가면 모여 있으면 아이템 종류가 다르지만 모여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이런 하나의 뭐 단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제 시너지 나겠느냐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특히 주말이나 이렇게 네. 특정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관광 나왔다가 이렇게 들리세요. 다만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상권 분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통닭집이 많으니까 나눠지죠. 이제 네. 그러거나 아니면 유명한 뭐 통닭집 쪽으로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통닭거리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유리한 점이 있다고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고 통닭거리에 들어왔으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지만 또 자기만의 그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주말이나 공휴일하고 평일하고의 매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가요? 많이 납니다. 많이 나. 저도 몇 년간은 많게는 5배에서 10배 주말과 평일에 인력도 맞춰놔야 되고 갑자기 또 별로 안 바쁘다가 또 바빠져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인프라들이 많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그게 그 점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특히 평수가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3층까지 된 상태에서 인력 세팅을 예를 들면 단골이라든지 지역사회 사람들로 하게 되면 네. 얼추 계산이 되는데 네네. 주말에 제대로 장사를 하실 줄 아는 분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사법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오래되신 분들이신가요?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분들이 오래됐어요. 4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 20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됐다기보다는 이 정말 몸이 다 적응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뭐 날씨에는 재료 준비를 얼마큼 하면 되고 또 이런 또 주말에 껴있을 때는 얼마 준비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감각적으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많고요. 후발주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점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여기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여기 뭐 횟수로 한 4년 됐어요. 치킨집을 처음 한 거는 7년 전에 치킨을 처음 했는데 치킨을 하고 다른 것들을 좀 해오다가 다 정리하고 결국은 또 처음에 외식에 제가 발을 뜯던 치킨으로 이제 다시 지금 하고 있고 평일 매출과 주말 매출에 편차가 크다고 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최근에는 거의 평일과 주말 매출에 편차가 2배까지도 안 나요. 그 말씀은 사실 지역 주민들도 이 남문 통닭에 대해서 다른 집보다는 더 경쟁력 있게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오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들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평일날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통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배가 되니까 주말에 매출이 당연히 더 올라가지만
과거처럼 환자가 5배에서 10배가 나는 상황까지는 안 되고 이제 좁혀져서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인력이 조금 더 늘려가지고 운영하는 거라 이 운영의 선순환이 좀 되고 있죠. 보통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손두부를 다 파는데 그 손두부가 똑같은 공장에서 오고 막 이런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네. 이렇게 통닭집들이 이렇게 다 몰려 있으면은 닭 자체 원육을 받는 데가 비슷한 데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각자 다 따로따로 해서 다 따로 다 따로따로인가요? 네, 아마 그 연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한 뭐 도계장이나 이런 양계장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통닭거리 협의회 통해서 안건으로 고민해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다 각자의 그 어떤 염지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부분 그 뭐 수십 년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의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께서 지금 맡기고 하시는 데는 지역 대리점하고 조인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계장하고 다이렉트로 하시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네네. 근데 보통 통닭이라 그러면은 저희 통으로 딱 튀긴 걸 통닭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절각에서 오는 건가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시골 가면은 닭을 직접 이렇게 막 잡는 것도 보여주고 저도 봤거든요. 때가 바뀌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 중에 통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통으로 튀기는 그런 절각닭은 그것도 이제 가게별로 좀 틀려요. 우리가 이제 몇 각으로 나누냐 20각, 뭐 30각, 25각 이 각자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 통닭거리가 조금 절각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닭도 조금 큰 닭국수를 쓰고 있고 큰 정도면 뭐 노랑 통닭 정도 크기인가요? 저희가 12로 11호요? 네네. 그 정도면 이게 거의 그거는 거의 통일돼 있더라고요. 호주대감이라고 말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이 그 11호 닭을 꾸준히 이렇게 써오면서 조금 양도 좀 푸짐하고 하니까 계속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11호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정집에서 먹는 뭐 100g에서 1kg 사이를 뭐 맛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있고 뭐 그 이상 쓰면 뭐 13호 닭 쓰면 노랑통닭이라든지 뭐 KFC 네, 네, 닭도 네. 있긴 한데 사장님이 생각할 때 그 닭 크기하고 네. 맛하고 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했던 치킨집은 구호닭을 썼어요. 제일 뭐 맛있다고 말하는 뭐 그 차이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눈으로 보이는 또 푸짐함이나 이런 것들도 네. 중요하고 제 개인적 견해로는 11호 닭이 맛도 있으면서 크기도 적당히 크면서 만족스러운 횟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1호가 제가 볼 때는 그 맛의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봐요. 네. 뭐 튀기는 법이라든가 또 저희만의 어떤 그런 파우더들, 아까 염지, 파우더, 그리고 어떤 기름을 쓰느냐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닭의 흡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남은 통닭거리는 11호 닭을 주로 쓰기 때문에 좀 더 푸짐하게 보이고 시장골목이니까 괜찮아요. 시장골목은 이렇게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푸짐해야 인심도 좀 좋고 양이 조금 많아 보이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치킨집이라고 하면은 10평도 안 되는데 잡아가지고 네, 네. 배달 전문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치킨만 파는 치킨집이 네, 있는다면 또 어떤 치킨집들은 권리금 1억 정도 줘가면서 뭐 보증금 월세가 한 3억 정도 시설까지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킨하고 술하고 같이 하는 집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홀 장사가 배달보다는 어느 정도 수월하다는 가정하에서 술 비율하고 치킨 팔리는 비율하고 이 매출 차이에 따라서 술 장사냐 치킨 장사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남문 통닭 컨셉은 전체 매출 중에서 네. 치킨 쪽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저희는 치킨 판매 포지션이 훨씬 커요. 주유 판매도 많이 되지만 배달과 테이크아웃 비율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그런 애들은 저희 모델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배달이 일단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 네, 아무래도 비중이 내 방이 제일 커요. 이런 특성이 여기는 이제 통닭거리가 유명하니까 체험과 그렇죠. 경험 그리고 또 호기심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 오셔서 직접 드시는 거를 선호하세요. 그 집 근처에 워낙 맛있는 치킨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직접 와서 드시는 쪽에 더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문 통닭이라고 하는 데서 와서 맛을 보고 좋아하고 아 나도 이거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프랜차이즈 형태가 됐든 전수처럼 형태가 됐든 내가 이 간판을 걸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네. 어디서 오픈을 해야 되냐 사실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고 네. 왜냐면
내방 고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1호점이 성공을 하는 모델이 있는데 네. 그 컨셉에 맞춰서는 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수원 통닭거리의 특성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저희 남문 통닭도 수원 통닭거리 내에 있다 보니까 내방형 고객분들이 비중이 높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으로 많이 유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배달과 테이크아웃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정도여가지고 붙어 있는 가게가 마침 이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그걸 인수하고 아예 별도로 배달하고 테이크아웃만 전문화하는 가게로 제가 운영해봤거든요.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치킨집을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카페용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가게도 보증금이 1억에다가 월세가 450이었는데 여기보다 한 3배 나온 것 같아요. 메뉴 개발이나 이런 것들 다 이 매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가 뭐 연구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브레이크 타임이나 아니 영업 마치고 나서 저희끼리 만들어서 먹어보고 내일도 또 뭐 먹어보는 시간인데 지금 저희가 그 치밥 왕갈비 치밥이라고 시대 상황 바뀌었고 그렇죠. 시대 상황도 바뀌었고 그리고 배달 어떻게 보면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 그 상황에서 따로 옆에다가 터서 직접 운영을 하고 네. 계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6개월 시범 가동을 했더니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지고 시대적 상황도 맞았고 또 배달 시스템 좋아져서 계속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막 연락이 와서 택배로 보내달라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제가 이제 못 보낸다고 했죠. 그게 택배로 가면 저희가 아직 뭐 이런 닭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노하우를 좀 스킬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수원 통닭거리에 남문 통닭이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가 알려져가지고 누군가가 남문 통닭 가서 치킨을 먹어봐야 되겠어 하고 이 동네를 딱 왔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남문 통닭 때문에 오긴 했는데 통닭하고 남문 통닭이 뭐가 다른 거지?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우리께 낫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운영을 하셨을 이제 뭐 팔이 안으로 부러지는 거니까 다들 뭐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가 최고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사실 맛이 전부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물론 맛이라는 거는 다 주관적인 관점이고 네. 사업적으로 오는 사람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끼는 저희 가게, 저희 브랜드 얘기니까 주관을 말씀드리면 맛은 재료를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부가적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토핑이나 사이드 메뉴들도 저희가 이렇게 좀 과감하게 서비스를 좀 줘서 최고로 맛있게 드시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특징이에요. 저희가 왕갈비 통닭이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진 게 왕갈비 통닭에다가 칼로 반 나눠서 치킨을 넣고 샐러드 넣어서 먹는 통닭버거. 그게 지금 더 유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가를 더 쓰는 건 부분이지만 서비스로 계속 제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추를 안 쓰더라도 뭐 수입산 고추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산 뭐 청양고추를 넣는다든가 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직원분들이 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한 제가 문화를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명찰 달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면 저희가 다 상품권으로 직원들 포상도 하고 또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맛있게 먹는 법을 다 친절히 설명해준다든가 주말 같은 경우는 뭐 뽑기 같은 것도 해서 콜라 나오면 콜라 드리고 한 마리 나오면 한 마리 서비스 드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대표님께서 네.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처음부터 여기 깃발을 꽂을 때부터 생각했던 저희 통닭집의 정체성이었어요. 맛있고 재밌는 통닭집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모닝빵을 잘라서 뭐 치킨 넣고 먹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맛도 맛이지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보통 관광지 같은 데나 이렇게 형성된 곳들은 항상 그 테이블 단가들이 좀 높은 네. 메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아까 11호 딱에다가 통닭 버거까지 주시고 거기다가 네, 똥집 드리고 네, 거기다가 멀리서 온 사람만큼 뭐 나갈 때 영수 단가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서 2, 3만 원이에요. 대신에 저렴하고 푸짐하게 주니까 많이 오시잖아요. 회전수가 또 대신에 또 없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정말 갈비집이었으면 엄청나게 벌었겠구나. 그렇죠. 하지만 그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통닭집이니까 저렴한 가격에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편히 또 올 수 있는 메뉴고 다 제일 사랑받는 메뉴다 보니까 메뉴의 선택은 저는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테이블이 전체 몇 개가 전 45개. 세개 합치면 그래도 한 100평 정도는 맞습니다. 100평 좀 혼자서 칠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뭐 30만 원이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100만 원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아. 우리 3명이서 간다. 네네. 근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니까. 인력 가지고 네. 얼마나 칠 수 있는지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한 층당 만약에 15개 테이블 해가지고 3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최대한대로 얼마나 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몇 명에서 한 층이면 300만 원? 그 정도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여세요? 12시에 나와서 보통 한 10시까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휴게 시간을 많이 제공하고 그 정해진 근무 시간을 좀 준수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운영 시간대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시, 저희는 9시만 되면은 손님을 안 받아요. 이 10시가 그 1시간은 이제 오더 주문, 그러니까 라스트 오더 주문을 하고 1시간 정도는 드시는 시간이고 9시 거의 저희가 또 준비를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것도 있고. 보통 3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으로만 한다면 사실 그냥 계산하기가 쉬운데요. 네네네. 호프하고 같이 내방 고객 위주로 하실 분 입장에서는 세팅을 몇 명 세팅으로다 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네네. 근데 처음 세팅을 한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인력이고 애매한 게 주방이 그 기본적으로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고 볼에도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돼요. 3개 층이다 보니까 그 인력이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지원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 남문 통닭을 하면 어느 점에서 식자재 비율이나 이런 쪽에서 포트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경쟁력 있게 그래도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좀 재밌게 할 수가 있다. 뭐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본 사람이고 한 3억 5천 정도를 손실을 본 것 같아요. 임대료까지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보증금까지 다 거의 그냥 빈몸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내 외식업의 첫 단추였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가 쉽지 않은 거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 알고 있고 지금 왕갈비 통닭이라는 메뉴가 많이 알려진 것 대비 사실은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대기업들도 이렇게 판매에 같이 이렇게 동참한 것 같은데 또 맛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아주 뭐 좋게 뭐 결과를 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단순 유명세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모니터링을 정말 예민하게 하고 좀 집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SS 통해 가지고 제가 막 치밀하게 보면 금상것은 지금 맛에 대한 평이 대다수 좀 좋은 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이제 확신을 갖고 요것을 똑같이 판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비용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서산하고 그다음에 여수에 계신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분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배달하고 테이크아웃만 좀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이걸 그대로 가져가셨는데 원래 판매하는 메뉴보다 더 많이 팔린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고 여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노하우 받아서 거기도 오픈한 지 1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매일매일 재료 소진을 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다행히 이제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또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수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음식의 핵심이 염지제고 네. 통닭 소스가 맛에 네네네. 좌지우지하는 거. 네네. 2가지 타입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선입견이 있을까봐 저희가 혹시 뭐 소스나 이런 뭐 파우더나 재료를 팔아서 이윤을 추구한다고 조금 볼 수 있는 선입견 때문에 원하시면 있는 그대로 다 저희 레시피를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려드려 봤거든요. 제 가까운 지인에게. 근데 그게 또 손맛이 있고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금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로 들어가 봤는데 즉석해서 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생산할 수 있게끔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맛이 일관되니까 평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하나의 타입은 그냥 저희가 소스나 파우더도 중요하지만 튀기는 기술이라든가 또 양념을 조리해야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서 저희가 맛을 가장 본점과 똑같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드리죠. 그럼 하나는 레시피를 전수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소스나 파우더는 공급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네네.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소스 파우더가 좀 핵심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맛을 내게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핵심은 이제 그 2가지는 또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데 대신에 드릴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물류비 정도만 포함시키고 거기서 저희가 어떤 회사에서 뭐 특별한 마진이나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양심적인 전수 창업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로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해보시니까 어떤 걸로 다 가는 게 맞다는 게 좀 그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권장해드리는 건 이안이에요. 네. 왜냐하면 창업의 비용이 많이 부담이 적어요. 1호, 2호 전수창업 우리 사장님들이 고민도 안 하고 이안을 선택하셨어요. 뭐 너무 평이 좋으니까 아. 제가 너무 막 흐뭇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작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두 분이 너무 감사해하니까 제가 더 기분 좋더라고요. 닭은 어떻게 해요? 닭은 현장에서 염지는 법을 알려드려서 그 아, 염지제를 이렇게 근데 이제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나름의 노하우. 대충이라도 알아야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구나 해야지 이게 문의도 하고 해서 이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위치를 불문하고 그냥 네네. 배달하고 홀 했을 때 배달은 어느 정도, 홀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좀 계략적이라도 그냥 대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입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치킨집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인데 메뉴를 늘려서 그 메뉴를 판매하겠다. 원조집에 전수받은 메뉴다 하면서 판매하려는 그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식당을 하는데 뭐 식당을 하면서 치킨 메뉴를 런칭하겠다. 하겠다. 추가로 하겠다. 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치킨집도 없고 일반 식당도 없고 내가 조그맣게 창업을 좀 네. 해보겠다 하시는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1번, 2번은 거의 예산이 안 들어가요. 제가 전수 받을 때 뭐 그 아까 했던 뭐 교육비 뭐 이거 외에는 있는 거 쓰다 보니까 추가 매출이 늘어나는 케이스로 그냥 보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 점포도 알아봐야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고 치킨집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저희 그 역수점이 다해서 5천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 정도는 배달과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월세나 보증금이 조금 적을 수 있는 B급 상권은 들어간 거겠죠. 프랜차이즈처럼 본사 마진들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원가율을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마진은 계속 주는 구조잖아요. 충분히 저희가 제공하는 가격대가 20%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예전에 그 여수하고 서산에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교육시켜준 기간이 어느 정도나? 저희가 일주일 잡아요. 뭐 이론 교육도 있고 실습 교육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육은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있고요. 최대한 줄여달라 그러면 한 3, 4일 정도로 줄여드리긴 하는데 그랬을 저희가 이제 때- 한번 뭐 점검을 안 하거든요. 저희가 한 보름 정도에서 한 달 사이에 저희 노하우를 전수받은 집이라고 만든 인증패를 들고 명패를 들고 그때 이제 가서 시행착오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가서 답변 드리고 또 정말 좀 제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저희 어떤 노하우를 배워서 가셨을 때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진심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첫 창업으로서 다른 업종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 치킨집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진입장벽이 낮고 배달 테이크아웃 위주로 가게 되면 창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네. 많이들 하는 거거든요. 장점은 분명히 전 있다고 보고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식 아이템이에요. 메뉴예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을 만들어내면 단골층을 만들 수 있고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3억 5천을 그대로 완전히 완전히 망했어요. 그 다음은 어떤 거를? 횟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순대집을 했었고요. 소고기집을 보내고 또 소고기집을 하면서 다시 또 순대집을 하나 보내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포차를 하나 횟집을 잘 안 돼서 일식집으로 리뉴얼했습니다. 7개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닭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과정에 위기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버텨오셨고 어떤 마음으로다가 계속해서 바꿔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사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그 큰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나 저희 부모님이 뭐 큰 자산을 뭐 물려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좀 세일즈 쪽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돈을 좀 모았어요. 창업할 정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금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신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신용도 좋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주변 분들,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또 그러면서 저게 하나 망해서 또 하나 하고 또 망해서 또 하나 온 케이스가 아니고 1번부터 한 7번까지가 함께 이렇게 공존했어요. 이렇게 유지를 했던 건데 그러면 처음에는 매출이 나와요. 이렇게 오픈바를 받다 보면 오픈 효과로 이렇게 좀 매출 나오면 주류 회사에서 막 대출도 막 해주고 그래서 못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잠복되는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많이 뭐 힘들게 다들 뭐 문을 닫고 폐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평생을 모았던 제 자산이 이렇게 사라진 건 물론이고 빚을 지게 되고
또 지인분들에게 제가 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굉장히 뭐 벼랑 끝에까지 섰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는 되게 뭐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거를 제가 또 이렇게 지금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갚아가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정리를 하면은 흑돼지를 통하셔서 어느 정도 종잣돈 만들고 계신 와중에 네. 어떻게 보면 신용으로서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네네.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 오픈하거나 이럴 때마다 어쨌든 현찰이 돌게 네, 되고 맞아요. 예. 또 거기에서 현찰이 돌면 또 네. 쌓이고 쌓이다가 또 막으시려고 또 오픈하셨다가 그런 임계점에 와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빵하고 마무리 지실 거 딱 마무리 지시고 어떻게 보면 통닭집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한 걸로 제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다시 시작한 거죠. 3, 4개까지는 잘 돼서 이렇게 낸 게 맞는데, 이 거는 우리가 카드 돌려받기라고 하죠.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무리해서 또 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무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 경제적 능력을 말씀드리고 큰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절대 해서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보 창업자들 앞에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게 뭔지. 제가 그 과거의 여러 개 사업체와 지금 현재 통닭집의 저 자세의 차이는, 과거는 제가 오토 시스템으로 운영 경영을 했죠. 그리고 이 통닭집은 제 어떤 과거 실패 경험으로 직접 현장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직원들과 소통했죠. 옛 어른들 말씀이 사장은 가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맨 바닥부터 기반을 닦았더니 이렇게 시스템이 잡히고 안정화되더라는 거죠. 확실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정확한 이 가게의 모든 걸 다, 정말 모든 걸 다 파악하고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는, 저는 그런 노력과 그런 능력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저는 안정적인 성공이 가능하다고